자, 2점 수능 테스트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지구 표면에서의 퇴적암, 화성암 플러스 변성암 면적비를 나는 퇴적암과 화성암, 변성암의 부피비를 지각에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은 지구 표면보다 지각이 더 넓은 범위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와 B는 퇴적암이나 화성암 플러스 변성암이라는 건데, 자, 지각에서 퇴적암이 많을까요? 화성암과 변성암을 합친 게 많을까요? 당연히 화성암과 변성을 합친 게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B가 화 플러스 변이라는 거고 A가 퇴적암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게 화성암이 많은지 변성암이 많은지 굳이 따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사실 다시 출제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자료를 봤을 때 항상 어떻게 해석할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구 전체, 그러니까 지각에서 화성암이랑 변성을 합친 게 5%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껏 푸는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완벽히 알고 있었던 학생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냥 보고 해석을 잘 하면 됩니다. 기억, 셰일은 A에 해당한다. 셰일은 퇴적암이죠. 지구 표면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은 퇴적암이다. 지구 표면이라는 건 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은 퇴적암이 맞지요. 디귿, 속성작용은 주로 지구 표면 부근에서 일어난다. 속성작용이라는 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걔가 주로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각보다는 지구 표면에서 퇴적암이 많은 거겠죠? 디귿도 맞아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그림 가하나는 어느 지역에서 모래가 퇴적된 후 사암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퇴적물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공극의 교결 물질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시점이 더 뒤의 일이겠죠? 가와 비교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나는 모래가 퇴적된 후에 경과된 시간이 당연히 길 겁니다. 가보다 나가 뒤니까요. 자, 퇴적물의 총 부피분의 공극의 총 부피가 크다. 퇴적물의 총 부피는 똑같겠죠? 근데 공극의 부피, 그러니까 사이의 빈 공간이 뭐가 더 크냐? 가가 크잖아요. 근데 틀렸죠? 밀도가 크다. 자, 이 총 부피는 똑같은데 교결 물질이 생겼잖아요. 교결 물질이 없었던 게 생겼어요. 그러면 질량이 늘어났을 테니까 당연히 밀도가 커질 겁니다. 정답은 5번이겠죠. 3번. 두 지역 A와 B에서 깊이에 따른 지온 분포와 속성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런 그래프가 이제 지구과학 1에서 나오네요. 사실 전공 쪽 가야 나오는 요런 그래프인데 그냥 설명을 해주고 문제로 내려고 그냥 자료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자료의 해석만 할 줄 알면 문제가 없습니다. 깊이에 따른 지온 증가율은 A가 B보다 크다.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는 건 A가 크죠. 자료를 똑바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온도 증가율이 A가 더 높잖아요. 기억 맞고요. 속성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A가 B보다 깊다. 자, 속성작용은 이 삼각형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럼 A는 여기가 가장 깊은 데고 B는 여기가 가장 깊잖아요. B가 더 깊죠? 디귿 B의 지표면 부근에서 온도가 400도가 된다면 속성작용이 더욱 활발해진다. 자, 지표면에서 깊이가 0인데에서 온도가 400도가 되면 속성작용에서 벗어나잖아요. 틀렸죠? 1번입니다. 4번 여러 퇴적 환경. 자, 선상지는 유수의 유속이 급격히 빨라지는 퇴적 환경이다. 느려지는 것이죠. 느려집니다. 삼각주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형성된 지형이야. 맞습니다. 대륙대에서 퇴적된 퇴적물에는 건열이 발달해. 건열이라는 건 건조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륙대는 바다 한가운데요.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완전히 깊은 바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건열이 발달하겠어요? 정답은 2번 B만 되겠죠. 5번입니다. 퇴적물이 빠르게 이동하여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쌓일 때 입자의 크기에 따른 침강 속도 차이에 따라 퇴적 구조가 만들어진다. 점이층리에 대한 얘기죠.
그럼 입자의 크기에 대한 침강 속도 차이는 어떻죠? 입자가 클수록 빨리 침강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점이층리 구조였습니다. 이 퇴적 구조, 사층리이다. 아니죠.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 한 지층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당연히 작아지죠. 점 2층이니까. 그 다음 이 퇴적 구조를 이용해서 역전 여부 알 수 있습니다. 4번이죠. 자, 화강암 셰일3 특징에 따라 구분.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셰일3 층리가 발달하죠. 퇴적암이니까. 그럼 얘가 화강암일 겁니다. 구성 입자가 유관으로 구별되는 거는 입자의 크기가 더 큰 모래로 이루어진 퇴적암이겠죠. 4, 셰. 이대로 써놓고 그냥 바로 푸시면 됩니다. 화강암은 조립질 조직이 발달하죠. 심성암이니까요. B는 화학적 퇴적암이다. 무슨 말이죠? 셰일은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C는 퇴적 입자 사이의 공간이 교결 물질로 채워져 있다. 퇴적암이니까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지층은 해수에 녹아있던 철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된 후에 침전되어 형성되었다. 이 지층에서 규소의 질량비는 40에서 60이고 철은 20에서 40이래요. 보세요. A층은 붉고 B층은 짙은 회색이다. 자, 우선 퇴적암이죠. 이거는 설명 보면 따라서 층리가 발달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유기적 퇴적암이다. 유기적 퇴적암이라는 거는 유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딱 보시면 형성 과정을 잘 보시면 철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었다. 산화라는 거는 화학 때 배우거든요. 화학 시간이에요. 그래서 얘는 유기적 퇴적암이 아니라 화학적 퇴적암이죠. 화학적. 니은 틀렸습니다. 철의 질량비는 A층이 B층보다 작다. 자, 이걸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눈치껏 풀면 되는데 자, 붉은색을 띠는 A층과 짙은 회색을 띠는 B층 중에 뭐가 더 많아 보이냐 하면 짙은 회색인 B층이 많아 보여요. 그럼 위에서 보면 규소가 질량이 철보다 크니까 B가 규소, A가 철로 가도 되고요. 철로 가도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 산화 반응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때 배웁니다. 산화 환원 반응. 제가 수업을 해봐서 알거든요. 산화 환원 반응을 고1 통합과학 때 배우는데 거기서 이제 철의 산화가 나옵니다. 철이 산화가 되면 붉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층이 붉다라는 거는 철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되어 붉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A가 철인 겁니다. 정답은 이것이 틀렸죠. 철의 질량비는 A층이 크겠죠. 정답 1번이 됩니다. 조금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철의 산화까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건 화학인데 지구과학 그걸 왜 내냐 라고 하기에는 통합과학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통합과학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이 배웁니다. 문과, 이과요. 지금 문과, 이과 구분은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과학하면 이과, 사회하면 문과라고 구분을 하잖아요. 사회하는 친구들도 고1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와도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8번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지층을 구성하는 입자의 평균 크기는 사암층이 셰일층보다 크죠. 셰일층은 형성되는 동안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시기가 있었으니까 건열이 발달했겠죠. 여기. 근데 뭔가 그림이 이상하죠. 역전된 거죠.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셰일층은 사질 셰일층보다 먼저 퇴적된 겁니다. 1번, 2번, 3번으로 퇴적된 다음에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셰일층은 먼저 퇴적됐으니까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퇴적암을 세설성 유기적 화학적으로 분류하고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A. 이름에 화학이 들어갔다. 화학적. B. 유해나 골격의 일부 바로 유기적 써주시면 됩니다. A는 유기적 틀렸죠. 응외암은 쇠설성 퇴적암이다. 응외암은 화산재가 쌓였기 때문에 쇠설성입니다. D. 석회암은 A도 있고 B도 있다. 당연한 소리. 5번입니다. 자, 10번. 어느 퇴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대칭 형태를 보이는 것과 비대칭 형태를 보이는 것이 있는 파도, 흐르는 물 등에 의해 퇴적물의 표면에 생긴 물결 모양의 구조를 우리가
연흔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연흔. 보겠습니다. 연흔이라는 거는 퇴적암이 침식되는 과정에서 생긴다. 침식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퇴적 구조거든요. 퇴적 구조라는 게 어떻게 침식되면서 생기겠어요? 퇴적되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퇴적되는 과정에 생깁니다. 틀렸고요. 자, 육상 환경과 연안 환경 모두 생성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육상도 가능하고 연안도 가능하고 강에서도 가능하고 이제 바다에 다가갈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니은 맞고요. 얕은 물밑에서 파도에 의해 형성된 퇴적 구조는 니은보다 기역과 비슷하다. 자, 얕은 물밑에서 파도에 의해 형성된 것과 흐르는 물에 의해 형성된 것 중에 뭐가 더 대칭적인 형태일까라고 묻는 겁니다. 흐르는 물은 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이다라고 개념편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에 비해 파도는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파도는 흐르는 물과는 달리 한 방향으로 쭉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파도에 의해 형성된 퇴적 구조는 일반적으로는 대칭 형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0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11번 동서단면 하면서 상반 하반 정단층 역단층 문제죠. 누가 봐도 상반을 먼저 찾으세요. 단층을 보고 위쪽이 긴 게 상반, 둘 다 오른쪽에 상반이 동쪽에 있는 게 더 상반입니다. 가 상반이 올라갔어요. 역단층이죠. 가와 나는 상반은 모두 동쪽에 위치한다 맞고요. 나가 그러면 정단층이니까 장력에 형성된다가 맞아서 11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이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자, 12번 이게 아까 봤던 이제 지구와 지루 이건데 자, 상반, 하반 구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만 상반, 하반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헷갈려 하는데 이거 간단합니다. 단층을 보세요. 단층 기준으로 위에가 긴 게 상반입니다. 상반이 내려갔죠. A지개는 상반이 다 맞고요. 일단 상반이 내려갔습니다. A지개. 다음 B지개. A지개와 B지개 사이에 나타난 두 개의 단층 얘랑 얘 아니죠. 자 B니까 자 다시 그릴게요. 얘랑 얘 물어보는 거죠. 일단은 얘랑 얘는 정단층이 맞죠. A지가 내려갔잖아요. 자 그럼 얘랑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상반인가? 얘는 하반이잖아요. 이게 상반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가 하반이면 하나는 상반일 수밖에 없어요. 단층면을 경계로. 그러니까 또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정단층이 맞습니다. B지개는 C지개에 대해 아래로 이동하였다. 무슨 말이죠, 이게? C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D가 틀렸죠? 정답 3번입니다. 갑자기 디귿선지 굉장히 당황스럽게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답은 그래서 3번이죠. A지개와 B지개 사이에 나타난 두 개의 단층은 모두 정단층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 12번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점 문제로 좀 뵙겠습니다.